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챕터 5장 디지털 빌딩 블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챕터 4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챕터 4는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언어가 이제 베릴로그 HDL이라는 언어예요. 네. 4장은 챕터 4장은 HDL이거든요. HDL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이제 마치 우리가 C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하드웨어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HDL을 배우기 전에 보다 좀 더 기본적인 디지털 빌딩 블록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HDL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챕터 4를 가는 대신에 챕터 5장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챕터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산술연산회로. 이제 산술연산회로라고 한다면 덧셈기, 뺄셈기, 그리고 쉬프터,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체계, 넘버 시스템, 이 수체계도 우리가 배울 예정인데 사실은 우리가 챕터 1장에서 어떻게 수가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수와 음수가 표현되는지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수에 국한된 경우이고 챕터 5장에서는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에는 크게 픽스드 포인트 방법하고 플로팅 포인트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sequential building block, 이제 순차회로에 기반한 이제 블록들, 그런 것들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array, 어떻게 메모리가 구성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 배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직 어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빌딩 블록이라고 저희 수업이 나와 있는데요. 블록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 하면 레고 블록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개인적으로도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레고로 그다음에 요즘에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레고도 있어요. EV3라고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C 언어를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그런 형태의 레고 레고 장난감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에 빌딩 블록이라고 치시면 여기 빌딩 블록이라고 치시면 대부분 레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큰 시스템을 만들 때 미리 잘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블록들을 이용해서 뭔가 큰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생산성이 꽤 높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회로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처음부터 낫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렵고 또 어렵다는 걸 떠나서 조금 지겨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나 파이썬 이제 코딩 할 때도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하는 그런 함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어떤 특정한 함수를 매번 하나하나 다 짤 필요 없이 누군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짠다면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짤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회로로 마찬가지로 뭔가 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엠모스, 시모스, 뭐 이런 모스랩에서 설계하는 것은 너무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좀 지루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모스라든가 게이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누군가 좀 그보다 좀 상위 레벨의 좀 좋은 어떤 특정 기능을 갖고 있는 블록들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하드웨어 블록들을 가져와서 좀 더 큰 시스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거를 만들 때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신경 쓰지 말고 좀 블록 레벨에서 이 블록은 뭐 하는 블록, 이 블록은 뭐 하는 블록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연결해서 좀 더 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빌딩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블록에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게이트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게이트들도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블록이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이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멀티플렉서라든가 디코더, 그 다음에 연산 회로의 종류인 덧셈기, 뺄셈기, 그 다음에 곱셈기, 그 다음에 시프터, 그 다음에 컴패러이터, 비교기 이런 것들이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뭐 게이트를 이용해서 덧셈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덧셈기를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습에 사용하는 로지심에서도 미리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회로들이 있죠. 덧셈기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로지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바로바로 쓰면 뭔가 큰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요 경우는 조합 회로의 이제 대표적인 빌딩 블록이었고요. 또 순차 회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순차 회로의 빌딩 블록으로는 시프트 레지스터라든가 이제 카운터 같은 값들이 대표적인 순차 회로 블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 어레이, 로직 어레이라고 해서 이쪽은 그냥 값을 저장하고 또는 값을 읽어내는 그런 큰 모듈이 될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 시스템에서도 메인 메모리 같은 것들 블럭이잖아요. 그죠? 메모리만 갖고 있는 블럭.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다나와나 인터넷에 가서 요 메인 메모리 모듈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추가하면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로직 어레이는 맨 마지막에 배우게 될 사항인데, 이 로직 어레이는 여러분들이 쉽게 회로를 설계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요즘에는 또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하드웨어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FPGA라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여러분만의 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논리회로 수업을 충실히 듣고 2학기 때 컴퓨터 구조를 충실히 들으면 여러분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스토리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소프트웨어 또는 뭐 C나 자바 이런 것들만 공부하다가 졸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력서에 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구현해 봤어 라고 하면은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2학기 때 컴퓨터 구조를 배우면서 실제 FPGA라는 로직 어레이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칩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